자, 유효수자 활용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끊어서 볼 것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볼게요. 다음 어느 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나타낸 자료입니다. A 후보 지지율이 제일 높은 구는 어디인가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클 때 끊어서 보는 방법이에요. 숫자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구별 득표 수가 되어 있고요. 강남구부터 뭐 영등포, 노원, 종로, 성북구까지 득표 수. 그리고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수, 전체 유권자 수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예요. 서울시장 선거구별 득표율입니다. 각 그 선거구별 득표율이에요. 지지율을 구하는 식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죠. A 후보 지지율을 구하는 거였거든요. 분모값에는 전체 유권자 수 빼기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수. 이게 분모값이고요. 그것분의 각 후보 득표수, 우리 A 후보 득표수가 필요하네요. 곱하기 100한 것이 이제 비율인데 곱하기 100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는 지지율을 정말 구할 것이 아니라 퍼센트를 구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제일 큰지 그걸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각 주에 대한 이식을 보니까 두 번째 표는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필요한 이 정보들은 다 어디 첫 번째 표에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필요 없는 내용이 있는 표는 처음부터 잘 빨리 지워주셔야 돼요. 첫 번째 표에서 지금 전체 중에서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이렇게 빼서 그것분의 A 후보 득표수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각 그 지역별로의 득표수가 되겠죠. 자, 먼저 그러면 강남구부터 볼 텐데요. 강남구. 이거 지금 40만 5,900일에서 20만 4,168일 다 빼서 보는 거 너무 별로예요. 크기만 비교하실 때는 근사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한 4자리 지우고 2자리까지 보실 수 있는 범위로 많이 이렇게 끊어서 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정리할 때 뒷자리 반올림 처리를 주로 하죠. 그렇죠? 그러면 5는 올릴 숫자니까 41로 보고 4는 버릴 거니까 20으로 본다면 그럼 오차가 너무 커질 거예요. 요거 빼기 요거 하는 건데 뒤에 5,900이고 4,100이거든요. 사실 4하고 5는 숫자 차이가 별로 안 커요. 4하고 5는 1 차이. 그런데 5는 올려서 41로 4는 버려서 제로로 하면 1 차이가 10배로 벌려지는 겁니다. 그쵸? 오차가 커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 두 개가 숫자가 맞물려 있을 때는 똑같이 내림 처리하거나 똑같이 올림 처리하거나 방향을 맞춰주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합니다. 왜요? 근사값은 우리가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확도가 나오기도 해야 돼요. 답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상황을 좀 이해하고 정리 한번 해주셔야 돼요. 똑같이 버림으로 가볼까요? 40, 20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빼면 20이 되겠죠. 거기에서 12. 그럼 20분의 12가 강남구네요. 옆에 적을까요? 자, 20분의 12. 이게 강남구가 됩니다. 영등포구를 볼게요. 영등포구. 여기는요. 이렇게 봤더니 33만 5천. 17만 1,000입니다. 자, 그럼 여기 올림 처리할까요? 34, 17 이렇게 보죠. 물론 여러분 그 5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또 올림 처리하기에는 너무 33점 이렇게 점프 처리를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34로 올리면 오차가 또 너무 커지잖아요. 이걸 34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5천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오차가 너무 커지니까 뭐 4나 5나 6 중간값은 점으로 이제 33.5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올림의 3단계 처리라고 해요. 그래서 0부터 3까지는 내림 처리, 원래대로 내림 처리하시는 거고 중간 4부터 6까지는 올리거나 내리지 않고 중간에 머물게 점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 그리고 7부터 9까지는 올림 처리하시는 거 해서 반올림에 내리고 올리고 이외에 한 가지 더 넣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 33.5 하고 17로 보셔도 되겠고 지금은 그냥 좀 대략적인 값을 갖고 볼 거기 때문에 34로 그냥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셔도 좋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34로 지금 보려고 합니다. 지금 34로 그냥 올림 처리를 볼 거고 여기 17로 볼게요. 여기는요. 4자리 정리하면 8이 되겠죠. 그러면 34에서 17 뺐으니까요. 17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영등포구 17분의 8 이렇게 봅니다. 자, 노원구를 볼까요? 노원구는요. 여기는 38, 여기는 19분의 9, 그렇죠? 자, 38에서 19 뺐더니 19가 되고요. 19분의 9 이렇게 되네요. 노원구입니다. 자, 중랑구를 볼게요. 30, 16 뺐더니 14가 되고요. 분자는 6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14분의 6, 14분의 이렇게 적죠. 자, 성북구입니다. 여기는요, 40, 그리고 똑같이 올림 처리로 가시면 오차가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올렸고, 5도 올렸고, 같이 올림으로 가보시면 여기는 40, 그리고 21 되겠죠. 그러면 19분의 11, 자, 19분의 11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분수값을 가지고 크기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여기 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우리 뒷페이지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강남구부터 해서 이제 20분의 12, 강남구 20분의 10이었죠. 강남구 20분의 12 여기다 적어보죠. 자, 그 다음에 영등포구가 17분의 8이었죠. 자, 17분의 8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가요. 19분의 9였네요. 19분의 9. 자, 그 다음에 중랑구가요. 14분의 6이었죠. 14분의 6. 그 다음에 성북구가 19분의 11이었습니다. 19분의 11. 자, 여기서 이제 1등을 꼽아보죠. 자, 먼저 보이는 게 좀 있죠. 어떤 게 있냐면 통분된 거 19분의 이거 보이잖아요. 근데 두 개 중에 우리는 지금 큰 걸 고를 거기 때문에 두 개 중에 비교할 때마다 작은 걸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죠? 19분의 9, 19분의 11. 당연히 9가 작겠죠. 11이 크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4개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뭐가 보이시면 좋으냐면 우리 분수관계 비교할 때 얘기 드렸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 강의에서요. 그 약분하기, 분자, 분모 몇 배 차이가 배율 관계를 비교했던 것이 있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 12에서 20까지 분자에서 분모까지 몇 배 가는지 이거 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2배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8, 17까지 어떤가요? 2배 이상입니다. 그죠? 여기 2배 이상이죠. 6, 14까지도 여기도 갈 때요. 2배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1, 19 이것도 2배가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약분하기이기 때문에 곱한 값이 작은 쪽이 크고 그리고 큰 쪽이 작다.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거 기억 안 나시면 그 강의를 다시 한번 영상 찾아보셔야 됩니다.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 말은 곱한 값이 큰 쪽, 얘가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20분의 12하고 19분의 11 두 개를 비교합니다. 자, 20분의 12 이쪽으로 와볼게요. 그리고 19분의 11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 자, 지금 여기 뭐 자대모소도 안 되고 뭐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런 특징이 좀 보여요. 분자끼리 차이가 1, 분모끼리 차이도 1. 그죠? 관계가 똑같죠. 그죠? 똑같으면서 이제 이렇게 크고로 가고 있거든요. 자, 분자하고 분모의 관계가 똑같을 때, 그때는 항상 큰 숫자로만 구성된 분수가 값도 크다라고 끝내버리시면 돼요. 자,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보면, 자, 2분의 1, 4분의 3, 또는 뭐 6분의 5. 자, 지금 적고 있는 분수만 비교 한번 해주세요. 요 1은 위에 거고요. 뭐 8분의 7 하나 더 적어보면 분자 1, 3, 5, 7 얼마씩이요? 2. 만큼 커지고 있고, 자, 분모 2, 4, 6, 8 역시 2 커지고 있죠. 근데 요거 두 개 한번 비교 해보시면 얘가 더 커요. 그죠? 요거 두 개 비교 한번 해보시면 큽니다. 계속 커질 거예요. 어떨 때요? 분자, 분모 간격이 똑같을 때에는, 똑같이 커지고 있을 때에는 큰 숫자 쪽이 값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해서 얘가 졌죠. 그죠? 정답은요, 강남구가 제일 크구나 라고 이렇게 보이게 되겠네요.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유효수를 끊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 내려주거나 올려주거나, 그쵸?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점업 단계에 대한 의미도 한번 넣어주시고, 물론 지금은 굳이 쓰지 않았지만 필요한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이것도 꼭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 그쵸? 그리고 관계를 비교하는 경우에, 여기 봤던 경우에 뭐 통분된 것부터 비교할 것, 그리고 약분하기로 지울 것 빨리 지워줄 것, 그리고 간격이 똑같은 경우에는 큰 쪽이 크다라고 했던 것까지 한번 넣어주시는 겁니다. 방법에는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자, 오늘 풀었던 5문제의 스킬이 꽤 중요합니다. 그죠? 빈칸 숫자 추론 문제, 합계나 평균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비율 계산법 두 가지를 다 봤었습니다. 지금처럼 유효수자 끊어서 관계를 비교하는 것까지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여러분 문제 풀 때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 다시 한번 충분히 복습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취업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